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경기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있죠.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고 1800개 한 번에 구입하는 거요. 그냥 그 폰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갤럭시 쓰시면은 그냥 1800개를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1800개 입력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아이폰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캐시일 거예요, 캐시. 그래서 18만 캐시 그거 충전하면 될걸요. 아무튼 숫자 입력이 갤럭시면은 그냥 개수 1800개 치면 되고 그리고 아이폰이면은 그냥 금액을 치시면 될 거예요 아마. 그리고 이제 요 경기 하기 전에 어제는 생각보다 뭐 잘 맞추질 못했네요 제가. 축구도 그 뭐야 라인업이 근데 라인업 보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긴 한데 어제는 뭐 오 거 이제 세레소 복수해주지 않을까. 4대 0을 또 지게 될 거. 라인업도 좀 괜찮아갖고 갔는데 마인은 무슨 역으로 마인 당했고. 그래도 뭐 가와사키는 뭐 대승했죠. 컵 경기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고 연패 홈에서 이제 홈에서 이제 승리가 없는 부분 뭐 돌아오는 이제 컵 경기 홈에서 끊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뭐 대승해줬죠. 그리고 가시아도 이겨줬고. 그래서 뭐 오후 축구는 뭐 저렇게 됐는데 이제 야간 축구도 이제 맨시티가 아니 도대체 PK를 왜 이렇게 자꾸 놓치는 거야? 저번에 경기에서도 PK 나폴리 경기도 둘 다 실축하고 어제 또 홀란드 실축하고 난리 브루스 제끼더만. 그 인테르는 3대 1에서 갑자기 3대 3 되는 레전드 되고. 아무튼 좀 아쉽네요. 그래서 축구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 물브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침에 뭐 다 잘 맞았죠. 뭐 템파도 뭐 마인까지 잘 됐고 컵스도 뭐 마인까지 잘 됐고 미네도 뭐 그냥 슈퍼 꿀이었고.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현수영탕님 자세한 별풍선 사항은 20개 이제 영상 감사합니다.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브랑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따로 이제 분석 방송도 할 수 있긴 한데 하면은 저녁에 사람이 안 들어와요. 그럼 제가 할 맛이 안 나가지고 그냥 그 표에만 올려놓거든요. 아, 멤버십 게시판이라든지 그 구독자 게시판이든지 그런 데 올려놓거든요. 아, 물론 구독자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말고 아프리카 구독자에 올려놓거든요.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세레소요. 근데 세레소 라인업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다. 근데 못 짜겠나 씨. 역으로 많이 당하고 그리고 뭐 자책골도 쳐놓고 뭐 하는 인간들이고 도대체. 첫 번째 갈게요. 피오 대 포츠나 챔스 DNA요. 챔스 DNA면은 미넨이 올라갔어야지. 맨시티는 챔스 DNA가 없는 팀인데. 자, 이 경기 세레소 니저스 미국 뭐 덴버 마인가드 먹었다고요? 뭐 축하드립니다. 피오는 이제 뭐 암라바트, 그 다음에 주축 공격수인 이코네가 빠지죠. 그 다음에 포츠나는 주축 수비수인 살라모, 징계로 빠지고, 주축 이제 공격수, 시무차크는 뭐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, 얘네 결장이고, 그 다음에 주축 미드필더인 뭐 칼스트롬, 그 다음에 뭐 다게르스타, 이런 애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, 여기 뭐 주축 공격수 이콘에 빠집니다. 근데 뭐 곤잘레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다고 보고 여기는 뭐 팀을 엄청 잘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또 뭐 주축 수비 빠지고 그리고 지난 경기 나왔던 주축 미드 요 인간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손해는 그래도 여기가 더 손해라고 봐요. 여기는 그래도 곤잘레스 나오면 되니까. 맞대결 4대1로 압도적으로 이기 왔죠. 실력 차가 확실히 났습니다. 이 세리에랑 이제 폴란드 리그 차이가 났다는 거. 거의 다 홈과 원정이 바뀌고 피오가 또 홈에서 더 잘한다. 결국엔 요건 그거예요. 피오가 그냥 뭐 제대로 하고 뭐 박살 내겠다 하면은 지난 경기처럼 잘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 뭐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. 뭐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교도 올라가고 뭐 아니면은 뭐 3골 이상 처먹히면 안 이기면 되잖아 하면서 뭐 주작할 수도 있고 그런긴 한데 그런 거 뭐 다 생각하면 어째하노. 그냥 실력적으로 가야지 뭐. 피오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. 뭐 이거 마인 크제이치대님 볼 별풍선 거예요, 햄보 100개 볼 거예요, 이거 감사합니다.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1차전을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와가지고 좀 그래요. 뭐 제대로 하면 마인 나오겠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더 보는 이유는 결국에 피오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요. 한다면은
알크 대 안더레어트. 알크는 이제 마틴스, 데위트, 칼슨 결장 중이죠. 안더레어트는 뭐 미드의 베르스 하렌 그대로 결장. 그 다음에 팀 내 뭐 득점 2, 공격수 라마니 오늘 추가적으로 결장하죠. 요 인간은 뭐 지난 경기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이제 안더레어트가 이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올 때는 그 유로파 컨퍼런스 진행할 때는 이 인간이 뭐 선발로 계속 뛰었죠. 그래서 뭐 빠진 부분이 당연히 전력적인 누수가 될 수 있다. 알크는 뭐 그대로고 물론 칼슨이 빠져가지고 앞선이 좀 외롭긴 하죠. 파블리디스랑 오페르가르드였나 아무튼 고인간이 이제 나오면서 경기를 임하고 있다는 거. 지난 경기에서도 말했죠. 알크마리가 최근에 리그 자체에서도 활약적인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주고 뭔가 분위기를 돌리지 않는다면은 경기를 좀 가져가긴 힘들지 않을까. 당연히 뭐 클럽적인 팀에 봤을 땐 벨기에 팀보다 뭐 네덜란드 알크마르가 딸릴 부분은 없죠. 경기적인 부분은 알크가 뭐 가돌이 당했다, 뭐 하루 종일 쳐 맞기만 했다 이런 건 아니죠. 오히려 알크마르가 뭐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리그에서 골문이 안 터졌던 게 좀 그 부분이 좀 커가지고 골을 잘 못 넣었죠. 반대로 안더는 적재적소에서 잘 박았고 근데 지난 경기 이제 시타르트전에서 그래도 분위기를 돌렸어요. 골이 좀 터지기도 했고 물론 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안더레어트보다 시타르트가 당연히 삥다리긴 한데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. 그리고 맞대결에서도 밀린 그런 경기를 보이지 않고 그래도 나름 홈에서 홈바울도 잘 받는 팀이고 반대로 벨기에 팀은 계속 말하지만은 뭐 벨기에라든지 포르투갈 리그 집 나가면은 별로 힘을 잘 못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복수전 해주지 않을까. 지난 경기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알크마르 쪽이 맞지 않나. 지긴 했지만 경기력은 크게 나쁘진 않았다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. 원래 이제 모습을 되찾는다면 결국에는 알크마르의 그 오버사이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. 비아레알도 잡은 안더요. 비아레알 삐꼬다 애가. 비아레알도 벌레 같은 팀이잖아. 갑자기 존나 경기를 극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벌레 같은 인간들. 그 다음에 이제 웨햄 대 헨트. 웨햄은 이제 오그본나 뭐 징계로 빠지고 그 다음에 헨트는 뭐 그대로 뭐 율사게르라는 뭐 친구 계속 빠지고 있죠. 근데 어차피 웨햄은 오그본은 없어도 뭐 수비는 크게 문제 없죠. 캐로도 있고 아니면 크레스웨 뭐 아구에르드 뭐 센터백 뭐 주마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측면 또 에메르슨도 있고 뭐 오그본나 한 명 빠졌다고 수비가 막 흔들린다 제낀다 이런 거 없죠. 사실상 뭐 오그본나가 최근에 다른 선수들보다 뭐 더 선발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씩 나오는 거. 그리고 웨햄이 지난 경기 아스날전에서도 경기력이 괜찮았습니다. 거기다 또 홈에서 연전이 경기이기도 하고 반대로 헨트 뭐 지난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죠. 뭐 좀 더 이제 승리를 챙기고 승점을 챙기면서 이제 원정을 떠났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. 근데 생각보다 웨스트햄이 여태까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하면서 다른 팀들한테 거의 잘 밀리는 모습은 안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는 좀 많이 답답했죠. 뭐 점유율이 밀렸다, 공을 이제 못 잡았다 그런 건 아닌데 공격 과정에서 좀 계속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했고 좀 아쉬운 부분을 계속 드러냈죠.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 홈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더 나은 경기 보여주겠다. 물론 슈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효슛은 뭐 헨트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하고 그리고 뭐 웨햄이 지난 이제 아스날전에서 졌으면 또 분위기도 다운됐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크다고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웨스트햄은 계속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했을 때 엄청 막 다 때려 박는 그런 뭐 스타일의 경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. 뭐 조금씩 돌려가면서 쓰고 있기도 하고 제대로 막 각 잡고 나오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더 할만하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웨스트햄이 뭐 지난 경기에서도 맞대결 했을 때도 뭐 수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용하는 파케타라든지 이런 애들 다 빼고 경기를 했죠. 근데 이미 아스날전을 잘 대비하고 비기기도 했고 오늘 만약에 그런 선수들이 더 나온다면 경기력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. 여기는 웨스트햄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뭐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뭐 밀릴 부분은 전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. 내가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랑 피오가 결승 갈 것 같아.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웨스트햄은 올라갈 것 같은데 결승전에 그런 느낌. 물론 오늘 떨어질 수도 있어. 근데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뭔가
웨스트햄은 계속 좀 백업 좀 또 돌리고 하는데, 그러니까 백업이랑 뭐 주전이랑 그렇게 큰 경기력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지. 계속 돌려주니까. 아무튼 뭐 체력 관리도 잘 되어 있고. 니스 대 이제 바젤. 니스는 뭐 그대로죠. 로톤바, 아탈, BT, 뭐 수비 라인들 뭐 부상당한 지 오래됐죠. 그리고 디오프도 뭐 그대로 결장 중이고, 결장 중. 바젤은 뭐 오늘 주전 수비수인 로페즈가 청도오토사님 징계로 추가로 별풍선 100개 결장하는 거고, 그 감사합니다. 다음에 기존에 뭐 코마스라든지 프레이 얘네는 원래 결장 중이고. 자,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 자체 지난 경기에서는 비겼잖아요. 2대2로 비겼습니다. 근데 니스가 그래도 약 5위 있는 경기, 확실히 뭐 니스가 뭐 원정에서 엄청 더 잘한다 그런 페이스도 아니기도 하고, 홈에서도 뭐 괜찮게 경기를, 오히려 홈에서 더 낫죠. 경기를 이끌어가는 거, 그런 부분도 유리하고. 프로그램 일님 반대로 바젤 별풍선 같은 100개 경우에는 감사합니다. 제가 지난 경기에서 설명했지만은 뭐 스위스 리그 이 바젤 홈에서는 좀 믿을만 한데, 원정 가면은 승률도 자국 내에서도 떨어지고 득점력도 떨어지고 실점률도 높아지고 거기다 뭐 수비 징계로 빠지고. 니스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. 지난 경기에. 예, 뭐 파리 경기에, 아예 파리란다, 정신이 나갔네. 파리가 아니라 그 뭐야, 브레스트전 졌잖아요. 그 경기 자체를 완전 버린 건 아닌데, 그래도 주축 뭐 앞선의 라인이 뭐 오피라든지 뭐 라보르드 이런 애들이 이제 교체로 해주면서 약간 체력도 세이브 해놓은 상태고, 그다음에 지난 경기 이제 못 나왔던 페페도 다시 이제 오늘 복귀하는 그런 부분. 그래서 앞선에 대한 삐삐님님 화력이 별풍선 뭐 100개 체력도 좀 세이브 감사합니다. 해놓은 상태에서, 뭐 페페가 근데 이번 시즌에 뭐 보여준 건 엄청 크진 않지만은, 그리고 지난 맞대결에는 뭐 페페가 부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좀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저 연기는 뭐 지난 경기와 다르게 니스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경기력도 뭐 니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위적인 부분 보여줬고, 바젤이 이대로 비긴 했지만 또 패널 한 골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죠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니스가 이긴다 하면은 지들이 그래도 잘하는 수비적인 부분 잘 보여주겠죠. 니스 승의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할게요. 삐삐님 또 감사드리고. 다섯 번째는 이제 세비야. 맞나? 세비야 대 맨유. 자, 이 경기 일단은 풍선혈압님 세비야는 별풍선 100개 몬티에, 그 감사합니다. 다음에 호르단 부상으로 결장이고, 그다음 맨유는 리산드로, 바란, 크스와치 맥토미니, 0803님 반더빅, 별풍선 가르나초, 1800개 두페 감사합니다. 결장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0803님 또 한 달 감사합니다. 자, 이 경기 뭐 맨유가 좀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죠. 지금 봤을 때 부상자가 많다. 네, 오늘부터 보내주죠. 당연히 오늘 쏘셨는데 오늘부터 보내주죠. 일단 세비야가 몬티엘 수비 쪽에 징계 빠지고, 호르다는 또 뭐 부상으로 빠지네요. 근데 지난 뭐 맨유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 거 생각하면 몬티엘 정도 빠지고, 맨유도 지난 경기에 수비 친구들이 좀 부상당해갖고 뭐 맥가이어랑 이제 말라시아가 개쇼 자책골을 퍼뜨리면서 경기는 비겼죠. 근데 오늘은 뭐 맨유의 희소식이라 하면은 그래도 레시포드, 뭐 루크쇼 뭐 이런 애들이 미정이긴 한데 소집은 됐습니다. 그래서 선발로 뛸지 교체로 뛸지 그거는 뭐 이 문어, 이 빠바기 감독 테나한테 달려있긴 합니다. 그래서 달라진 점은 그래도 뭐 레시포드가 뛸 수 있다는 그런 부분, 그리고 뭐 루크쇼가 있을 수 있는 부분. 별풍선 충전하려고 했는데 앱에서 구매 원래 안 되나요? 아니 되는데요. 그 뭐가 이제 바뀌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프리카 어플을 마켓에서 다운받지 말고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야 되고,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인터넷 주소창 있잖아요.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거기 주소창에 아프리카 tv.com, 요거 i.africa tv.com 이거 쳐가지고 충전하시면 돼요. 둘 중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슬래시 충전 이런 거 안 돼요. 뭐 채팅창 왼쪽에 그 선물 상자 있거든요. 그거 눌려가지고 충전이 안 되면은 제가 말했던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표 나왔다고요. 그거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그 뭐야, 뭐 말하다 말했노? 아무튼 맨유가 그 수비 쪽에는 뭐 맥과이어라든지 완비사카, 린델로프, 달로, 뭐 말라시아랑 루크쇼도 뭐 나올 수는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.
뭐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. 지난 경기도 뭐 자책골 넣고 쇼했던 맥가이어. 물론 의외로 맥가이가 나왔을 때 지금 승률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난 이제 노팅엄전에 이제 클린시트 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난 불안하다 생각해.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이제 에릭센이 뭐 복귀했었잖아요. 그런 부분. 근데 뭐 레시포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다 좋은데 뭐랄까 경기 자체도 맨유가 뭐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너무 압도적인 그런 경기도 아니기도 했고 물론 골은 더 많이 넣었지만은 그리고 챔스가 유로파 DNA가 너무 뚜렷한 팀 아닙니까? 거기다 홈이기도 하고 근데 세비야가 신기한 게 시즌 중에 이제 감독이 2번 바뀌었잖아요. 최근에 산파울리 살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 그 인간이 또 잘 맡아가지고 좀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별풍선 100개 그리고 감사합니다. 유로파의 DNA 또 세비야 홈이 나름 강자 아닙니까? 올 시즌은 초반에 개 말아먹었고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감독 바뀌고 나서 뭐 산파울리가 좀 끌어올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이 유지되고 그리고 희한하게 또 세비야가 뭐 맨유 상대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않지만은 같은 리그도 아니고 그냥 클럽 대항전에서 가끔씩 만나는데 이긴 적이 없죠 아직까지 맨유가 세비야 상대로 신기하긴 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요거죠 요거 부패 부패가 징계로 빠지는데 내가 맨유 경기를 보면서 진짜 이 인간은 노예다. 아 얘는 진짜 노예다. 확정이다.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패예요 부패. 그만큼 맨날 경기 출전하지 맨날 하지. 부패가 진짜 테나의 전술 체제에서 그냥 솔직히 부패 자리에 넣을 인간이 없어. 뭐 끼케야 뭐 엘란가 요 정도? 그만큼 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라 생각해요. 근데 부패가 없는 경기를 한다. 그것도 뭐 찌밥팀과의 대결도 아니고 그래도 클럽 대항전에 또 원정의 경기다. 뭔가 손이 안 가. 뭔가 손이 안 가. 아까 말했던 뭐 세비야의 유로파 DNA도 있고 뭐 맨유가 그래도 뭐 미정자들이 대부분 다 소집이 되어 있다. 그런 건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이유 뭐 나름 그래도 세비야가 유로파 DNA 슈퍼 강자에다가 홈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도 뭐 결론적으로 뭐 자책골 2골 해갖고 비기긴 했지만은 크게 경기력이 밀리지 않았고 부패가 없는 게 너무 크지 않을까. 여기는 세비야 프랜승 볼게요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 맨유 팬들 많잖아요. 맨유 팬들 많은데 부패가 안 나오는 경기가 있었나? 거의 내 손꼽을 정도 아이가? 거의 노예 아이가 노예. 예. 부패가 없다. 과연 어떻게 빌드업을 잘해서 해줄까? 물론 이제 에릭센이라든지 뭐 엘란가 이런 애들이 투입해서 할 수 있긴 한데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릭센도. 물론 에릭센도 그런 거 생각하고 완벽한 그 포지션 자체도 아니기도 하고 부패 포지션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봐줄 수 있다 그거지. 그렇다 아무튼 스포르팅 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. 다들 뭐 모르나 보네. 맨유 팬들 많다며. 응? 부패 노예 아이가 노예. 부패 없는 경기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. 스포르팅 대 이제 요베. 스포르팅은 뭐 서브 수비수 유스텝 빠지고 그다음 파울리뉴 뭐 그대로 이제 주축 공격수 계속 결장 중이고 유베는 이제 수비 다 돌아왔고 킨 그대로 결장하고. 이 경기 뭐 스포르팅이 뭐 오히려 유벤의 홈 경기에서 호의적인 경기를 가져갔습니다. 역시 뭐 공격적인 그 공세를 가했는데 결국에는 뚫어지지 못했어요. 그리고 결국에는 유벤이 잡아갔고 오늘도 양상 자체는 스포르팅이 좀 더 공격적인 측면을 뭐 잘할 수 있죠. 근데 유벤이 그런 거를 잘 막는데 또 알레그리 이 인간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막아요. 뚫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유벤은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. 결국에는 뭐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. 유벤이 없는 챔스 잘 본 적도 없기도 하고. 물론 근데 좀 빡세죠. 이 조에 이거 이제 유벤이랑 스포르팅이랑 붙고 그다음 맨유랑 세비야에서 올라온 인간이랑 하기 때문에 맨유가 올라오든 뭐 유로파의 슈퍼 DNA 세비야가 올라오든 좀 매치업 자체가 힘들겠죠. 근데 그래도 유벤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계속 못 두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원정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도 뭐 스포르팅이 뭐 한 골을 받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한 골 차기 때문에 또 연장도 갈 수 있게 또 버틸 수 있어. 아니면 오히려 스포르팅이 뭐 2골 넣고 하면은 유벤이 공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떨어진다. 저 경기는 언더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리고 승패는 그래도 유벤인데 역배인데 유벤 프랜승이 언더 볼게요. 자 그리고 이제 7번째
자살골을 넣어줄라 했는데 아니 그 내가 말한 요점은 맨유를 이제 걸어라 이게 아니고 그거잖아요. 부패가 안 나온 경기를 본 적이 있냐 이거죠. 부패는 뭐 컵 경기에도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. 무지성으로 안 쉬잖아. 뭐 물론 경기 한 60분 뛰고 뭐 교체해줄 때는 있긴 한데 그냥 노예잖아 노예. 내가 봤을 때는 최다 풀타임 아이가 모든 선수들 통틀어서 이 전 EPL 구단 통틀어서 골키퍼는 뭐 맨날 더 나오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노예야. 그 정도면은 진짜 노예야 노예. 예. 위니용은 주전 수비수 반더 헤이덴 결장하고 그 다음에 레버는 뭐 시크 정도 결장합니다. 그래서 레버는 뭐 다 돌아왔다 생각하면 돼요. 시크 빼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뭐 수비수 징계로 빠진다는 거. 맞대결은 이제 1대1로 비겼죠. 맞대로 비겼는데 그때도 말했지만은 제가 이 경기를 그때 오버를 갔습니다. 근데 충분히 골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찬스들이 많은데 그 디아비랑 아즈문도 이렇게 벌레짓 해가지고 도대체 빈 골대를 왜 이렇게 쳐놓치는 거야 이거. 찬스를 왜 이렇게 놓치는 거야. 그런 부분도 있고 여전히 뭐 레버쿠젠이 뭐 수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부분 원정이란 부분이 좀 걸리긴 해도 윈용도 홈에서의 득점력은 괜찮게 뭐 나오는 부분이고 레버쿠젠이 그리고 이 사비 알론소 감독이 말했죠. 우리는 유로파 우승하겠다. 유로파 우승이 지금 목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경기 있잖아요. 볼프스전. 볼프스전은 이제 주축들이 이제 휴식을 줬죠. 그래갖고 휴식 완전 준 건 아닌데 이제 교체로 나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체력도 좀 세이브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 경기 진짜 포커스를 존나게 맞춘 거라고는 말을 한데 그래도 근데 레버쿠젠이 못 믿겠어요 살짝. 못 믿기도 하고 위니 형이 또 홈에서의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부분 클럽 대항전에서도 보여주기도 했고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도 확실히 홈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 그래서 이 경기는 위니용 프랜승 볼게요. 뭐 레버가 뭐 주축을 뭐 쉬게 해줬든 뭐 나발이든 원정 레버는 살짝 또 손도 안 가고 또 상대는 또 홈에서 그래도 클럽 대항전에서 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위니용 프랜스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다시 한 번 더 오버 가겠습니다. 물론 이 나폴리 때처럼 또 이제 억가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분명히 골은 3골 정도는 나올 수 있었던 경기라 생각해. 경기 봤을 때는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로마 대 이제 패. 자, 요 경기 할게요. 그리고 잠깐만요. 물 좀 마시고. 자, 요 경기. 로마는 뭐 칼스드롭 그냥 칼스로 적을게요. 그리고 디발라는 뭐 미정인데 페이는 뭐 그대로 팀버 결장 중이고 근데 디발라는 미정인데 나올 겁니다 아마. 나올 거예요. 교체로 나오든 선발 나오든 나옵니다. 일단 명단에는 들어갈 겁니다. 디발라. 그게 좀 걱정이겠죠. 그래서 뭐 타미랑 이제 디발라가 지난 경기 이제 부상으로 나갔잖아요. 맞대결했을 때 타미는 돌아왔고 디발라도 오늘 복귀할 겁니다. 복귀하는데 선발로 나올지 뭐 교체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명단에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 경기인데 뭐 작년에 결승전 매치업이죠. 근데 이제 패가 복수를 하긴 했네요. 1대0으로 이겼다. 근데 솔직히 그것도 요새 왜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PK를 왜 이렇게 다 놓치냐. 그때도 로마가 PK 받았는데 PK 실축했잖아. 그래가지고 1대0을 졌지. 그리고 의외로 로마가 원정 로마 뭐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지만은 패 상대로는 좀 더 날카로운 모습들도 더 많았고 골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부분 그런 것도 막 골을 이제 넣어야 결정력이 더 좋은 거긴 한데 오히려 패보다는 뭔가 깔끔한 마무리 그리고 뭐 공격 전개 과정이 생각보다 괜찮았다. 패 자체도 수비력이 탄탄하진 않잖아요. 자국 리그만 생각해도 좀 막 먹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홈으로 돌아왔을 때는 로마가 홈발도 잘 받을 거고 원정에서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PK 실축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것만 또 넣었으면은 또 분위기 양상 자체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뭐 컵의 황태자 아닙니까? 황태자 이 무리뉴 아닙니까? 이런 이제 단기 게임에서 플랜도 잘 짜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런 DNA가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냥 홈에 왔을 때 로마가 그때 경기를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경기는 로마승 보겠습니다. 로마승.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뭐 그래도 무리뉴는 못 찍는다.
언더 볼게요. 요 경기 지난 경기도 뭐 언더 찍었잖아요. 요 경기도 마찬가지. 로마가 뭐 플랜적인 부분으로 뭐 한 골 넣고 가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또 연장 갈 수 있고, 뭐 두 골 넣으면은 또 지식 무리뉴의 이제 끔찍한 수비가 나오겠지. 예. 근데 이제 반대로 페가 골을 넣는다. 로마 입장에서는 좀 똥채 타갖고 뭐 달려들어야 되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겠습니다, 이 경기. 대충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